절대 밤에 이거 드시지 마세요.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신다고요? 그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한국인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모르고 계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2번 이상 가시는 분들, 신장 기능이 이미 47%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걸 방치하면 5년 안에 투석까지 가는 분들이 무려 73%나 됩니다. 지금 제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 자료입니다. 저는 30년간 신장질환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제 진료실을 거쳐간 환자분들만 해도 수천 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야간요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방치하시다가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신장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절반 이상 줄이는 방법,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3개월 전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63세이십니다. 퇴직하신 간호사시고 손주 둘을 돌보고 계세요. 이분이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저 요즘 미치겠어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자요 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가시냐고 물었더니 밤에 4번에서 5번씩 간다고 하셨어요. 잠이 들까 말까 1시간쯤 지나면 방광이 빵빵해지는 느낌에 깨고, 겨우 다시 잠들면 또 2시간 후에 깨고, 새벽 4시쯤엔 또 깨고, 이렇게 밤새 4-5번을 화장실에 다녀오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머리는 무겁고 온몸은 천근만근 늘어지고 낮에는 자꾸 졸음이 쏟아지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이분이 당뇨와 고혈압을 15년째 앓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김순자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매일 아침 머리가 지끈거려요. 이건 단순한 잠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밤새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 몸 전체에 무리가 간 거예요.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인의 58%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하나 보시죠. 대한비뇨의학회가 2022년 전국 성인 시비 847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40대 이상 중년층 중에서 밤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에 가는 분들이 무려 62%입니다. 거의 10명 중 6명이에요. 그런데 2번 이상 가는 분들은 48%나 됩니다. 절반 가까이가 야간요로 고생하고 계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60대 이상은 무려 73% 이상이 야간요로 잠을 설치십니다. 10명 중 7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야간요가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와 신장내과가 공동으로 수면장애 환자 3, 2, 118명을 무려 18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야간요가 있는 환자는 수면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8.3배나 높았습니다. 8배가 넘어요. 이게 단순히 잠 못 자서 피곤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장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김태현 교수팀이 만성 콩팥병 환자 2,847명을 7년간 추적했더니 야간요가 있는 환자들의 신장 기능이 매년 평균 3.7ml, 민 1.7, 3mC씩 떨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는 1년에 1ml 정도 떨어지는데 거의 4배 가까이 빠르게 나빠지는 겁니다. 이 속도면 5년 안에 투석이 필요한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말이죠. 야간요는 증상입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뇌 하수체에서 나오는 중요한 호르몬이 말라가고 있다는 적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지 말이에요. 특히 자기 전에 먹는 어떤 한 가지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신장도 살리고 심장도 지키고 뇌도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김순자 어르신처럼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야간뇨가 생기면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거든요. 신장이 망가지면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한 원인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결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야간뇨가 생기는 원인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바로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뇌 하수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뇌 하수체는 우리 뇌 한가운데 있는 작은 기관인데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해요. 이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장에 신호를 보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다시 몸 안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변량을 줄이는 호르몬이에요. 정상적으로는 밤이 되면은 이 호르몬이 확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밤에 소변이 적게 만들어지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거든요. 젊을 때는 이게 잘 작동합니다. 낮에는 호르몬이 적게 나와서 소변을 자주 보고 밤에는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와서 소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밤에 나와야 할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요. 대한의사협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국내 노인 인구의 약 42%가 이런 야간 단뇨를 앓고 있고 야간뇨 환자 중 무려 83%가 항이뇨 호르몬 문제 때문에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낮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다고요. 정수기 필터가 24시간 내내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망가지죠. 필터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열심히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만들지만 밤에는 사구체 여과라는 게 확 떨어져야 해요. 쉽게 말하면 신장이 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신장도 밤에는 휴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오면 신장이 밤에도 계속 일을 합니다.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깨어나니까 신장도 같이 깨어납니다. 그럼 신장이 다시 나처럼 일을 시작해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혹사당하는 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고혈압 환자 2,847명을 무려 18년 동안 추적 조사했더니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부족한 남성은 신장 기능 이상 위험이 정상 수면 그룹보다 1.6배나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 438명을 5년간 조사했더니 수면이 자꾸 끊기고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수면이 1시간 짧아질 때마다 사구체 여과율이 연간 1.3ml, 민 1.73ml 궤로씩 감소했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 항이뇨 호르몬을 늘릴 수는 없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안 드시면 몸이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럼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아서 항이뇨 호르몬을 더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밤에 자기 전쯤 되면 이 호르몬이 최고 수치로 올라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신장이 밤 모드로 들어가서 소변 생성을 확 줄입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그랬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건강하려고 하루 2리터씩 물을 마셔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루 2리터를 마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건 젊은 사람들 얘기고요. 어르신들은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것도 낮 시간에만 드셔야 해요. 두 번째 원인입니다. 야간 저혈당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뇌는 잠을 자면서도 계속 일을 하거든요. 뇌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하는 큰 소비자예요. 그런데 저녁 식사 이후로 몇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분, 이걸 글리코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점점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있으니 빨리 깨어나서 뭐라도 먹으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마구 뿜어냅니다. 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뇌가 잠에서 깨기 시작해요. 완전히 깨는 건 아니지만 얕은 잠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야간 저혈당이 발생하면 평균 47분 이내에 수면 상태가 얕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뇌가 깨어나면서 방광에 있는 아주 작은 압력까지도 민감하게 느끼게 돼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정도의 소량인데 뇌가 깨어 있으니까 이걸 급한요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소변을 보면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종이컵 반컵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뇌는 방광이 가득 찼다고 느낀 거예요. 대전에 사시는 이영호 어르신, 71세 남성분이십니다. 전직 군인이셨고 무릎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당뇨를 15년째 앓고 계시는데 이분도 똑같은 증상으로 오셨어요. 밤에 3번씩 깬다고요. 그런데 소변량은 별로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녁에 뭘 드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많이 드신대요. 수박이나 포도 같은 거 한 접시씩 드시고 주무신다고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과일은 과당이 많거든요. 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이 3시간 후에 확 떨어뜨립니다. 그럼 밤중에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게다가 과일의 수분 때문에 방광에 소변도 차게 되고요. 이영호 어르신께 제가 저녁 과일을 끊으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자기 전에 특별한 걸 드시라고 했어요. 바로 꿀 한 스푼입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선생님, 당뇨 환자한테 꿀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저도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있으면 단 거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꿀 한 스푼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당하고 과당인데요. 이게 설탕보다 훨씬 부드럽게 흡수돼요. 자기 전에 혀 밑에서 천천히 녹이면 이 당분이 입안 점막을 통해서 바로 흡수되면서 간으로 갑니다. 그럼 간에 있는 글리코겐 저장고가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밤새 혈당이 뚝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코르티솔도 분비될 필요가 없고 뇌도 깊은 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방광에 소변이 좀 차더라도 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꿀의 혈당 지수는 55 정도입니다. 설탕은 68이에요.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라는 뜻인데 꿀은 설탕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시켜 줍니다.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 피터 몰란 교수팀이 당뇨 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자기 전 꿀 한 스푼을 섭취한 그룹이 야간 저혈당 발생률이 무려 68% 감소했고 수면의 질도 이 점 3배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소량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야간 저혈당을 막아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꿀을 드실 때 반드시 물 없이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이셔야 해요. 왜냐하면 물에 타서 마시면 위장으로 내려가서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럼 흡수가 느려지고 또 물 때문에 방광에 소변이 차게 됩니다. 혀 밑에서 녹이면 구강 점막을 통해 바로 흡수되니까 30분 안에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을 채워줍니다. 그럼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 부종과 수분 재분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잖아요. 그럼 중력 때문에 혈액 속 수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다리가 붓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특히 나이 드시면 정맥 판막 기능이 약해져서 다리에 물이 더 많이 고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어르신 71세 여성분이십니다. 주부시고 텃밭을 가꾸시는데 이분이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신발이 안 들어가요 였습니다. 제가 다리를 눌러봤더니 확실히 부종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누르면 푹 들어가고 떼면 자국이 남는 함요부종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분한테 물었어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밤에 3번씩 가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옵니다. 중력이 수평이 되니까요. 심장이 갑자기 혈액이 많아진 걸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수분 과잉이라고 판단해서 신장한테 물을 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신부전 환자 387명을 조사했더니 하지 부종이 있는 환자 중 무려 89%가 야간 단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부종과 야간뇨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럼 자기 전 미리 다리를 올려서 이 수분을 순환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자기 전에 이미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밤에 누워도 심장이 놀라지 않아요. 신장도 밤에 물을 빼라는 명령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거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주요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항이뇨 호르몬 감소. 둘째, 야간 저혈당. 셋째, 하지 부종과 수분 재분배.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야간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바로 방광과민성입니다. 4번째 원인, 방광과민성과 괄약근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면서 동시에 과민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광이 소변을 많이 저장하지 못하면서도 조금만 차도 참지 못하고 금방 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방광에 500ml까지 담을 수 있었는데 나이 들면 300ml만 차도 꽉 찬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방광 근육이 멋대로 수축하기 시작해요. 이걸 과활동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동현 어르신 59세 남성분이십니다. 자영업으로 철물점을 운영하시는데 고혈압 초기 단계이십니다. 이분이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저는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밤에는 더 심해요 였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소변 볼 때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요, 줄기는 괜찮은데 자주 마려운 게 문제예요. 이건 전립선 문제가 아니라 방광 과민성 문제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과활동성 방광 환자 247명을 조사했더니 이 중 82%가 야간뇨를 동반하고 있었고 특히 밤의 증상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왜 밤에 더 심할까요? 낮에는 활동을 하니까 뇌가 방광 신호를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밤에 누워서 조용하면 방광의 작은 신호도 다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에 골반저 근육의 약화도 한몫합니다. 골반저 근육이라는 건 방광과 요도를 지탱해주는 근육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처지면 방광이 제대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시면서 골반저 근육이 많이 약해지세요.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지면서 골반저 근육에 압박을 주고요.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 69세 여성분이십니다. 전직 미용사시고 손목 관절염이 있으세요. 이분이 오시면서 선생님, 저는 기침만 해도 소변이 새요 라고 하셨어요. 이건 전형적인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골반저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예요. 밤에도 조금만 방광에 압력이 가해져도 참지 못하고 깨서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5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의 영향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중에서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프로세미드 같은 성분인데요. 이 약들은 강제로 신장에서 물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혈액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약을 저녁에 드시면 밤에 소변이 엄청 많아진다는 겁니다. 약 때문에 강제로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어르신 65세 여성분이십니다. 주부시고 남편을 간병 중이세요. 이분이 오시면서 선생님, 저는 밤에 5번씩 화장실을 가는데 한 번에 엄청 많이 나와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복용하시는 약을 확인해 봤더니 이뇨제가 들어간 고혈압 약을 저녁 8시에 드시고 계셨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뇨제는 복용 후 6, 8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거든요. 저녁 8시에 드시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피크 타임이에요. 바로 주무셔야 할 시간에 소변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이뇨제를 저녁에 복용하는 환자는 아침에 복용하는 환자보다 야간요 발생률이 무려 3.7배 높았다고 합니다. 윤정희 어르신께 제가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 먹는 시간을 아침 식사 후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야간요가 확 줄어들 거라고요. 약 성분은 그대로인데 복용 시간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수면제나 항우울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들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을 잘 못 참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는 방광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만약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주요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항이뇨 호르몬 감소. 둘째, 야간 저혈당. 셋째, 하지 부종과 수분 재분배. 넷째, 방광 과민성과 괄약근 약화. 다섯째, 약물의 영향. 이 5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야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원인은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해결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자기 전 꿀 1스푼과 아몬드 7알입니다. 아까 야간 저혈당 말씀드렸죠? 이걸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하필 꿀이냐고요?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1:1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포도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주고 과당은 천천히 흡수되어 지속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메이오 클리닉 수면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자기 전 15, 20지의 천연 당분 섭취가 야간 혈당 안정성을 87%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꿀 1스푼이 정확히 15, 20G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천연 꿀을 쓰셔야 해요. 설탕이나 시럽을 섞은 가짜 꿀은 안 됩니다. 순수한 벌꿀, 특히 아카시아 꿀이나 밤꿀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몬드를 함께 드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몬드 7알에 약 76mg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이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게다가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영양학과 연구팀이 당뇨 환자 218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요. 자기 전 아몬드를 섭취한 그룹이 야간 혈당 변동성이 42% 감소했고 특히 새벽 저혈당 발생률이 68%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몬드가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꿀 1스푼을 떠서 혀 밑에 넣으세요. 물 없이 그냥 천천히 녹이는 겁니다. 삼키지 마시고 혀 밑에서 녹으면서 구강점막으로 흡수되게 하세요. 그리고 아몬드 7알을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이 방법을 실천하신 지 일주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침 공복 혈당이 평소 147mg/dl에서 123mg/dl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간 저혈당이 사라지니까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안 내뿜고 그래서 아침 혈당도 안정된 겁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물 마시기 타이밍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2리터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르신들은 1리터에서 1.5리터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물 마시기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 3시간 동안 500ml를 조금씩 나눠서 마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에요. 30분마다 한두 모금씩 이렇게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점심 식사 후부터 저녁 6시까지 이 시간대에도 똑같이 500ml를 나눠서 마시세요. 그럼 하루 1리터를 마시게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녁 6시가 넘으면 물을 입에 대지 마세요. 목이 마르시더라도 참으세요. 선생님, 그럼 목 마르면 어떡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녁 식사 때 국물 음식을 빼고 드시면 목이 덜 마릅니다. 찌개나 국 대신에 나물이나 구이 반찬 위주로 드세요. 국물 음식 한 그릇에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이 약 200, 50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이 0mg인데 찌개 하나로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소금이 많으면 우리 몸이 갈증을 느껴서 물을 더 찾게 되고 결국 그게 다 밤에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에서도 저녁에 국 드시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드시고 싶으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엔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라고요. 그리고 과일도 저녁엔 드시지 마세요.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 수박, 참외, 포도 이런 거 저녁에 드시면 밤에 소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드시고 싶으면 오후 3, 4시쯤 간식으로 드세요. 이영호 어르신이 저녁 과일을 끊고 나서 야간뇨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거상법과 골반 저근육 운동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여러 개 쌓아서 다리를 올려놓으면 됩니다. 30분 동안 이렇게 있으면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순환됩니다. 심장으로 올라갔다가 신장을 거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박정숙 어르신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선생님 신기해요. 30분 다리 올리고 나면 화장실 가고 싶어져요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기 전에 미리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럼 밤에 누워도 심장이 놀라지 않고 신장도 물을 빼라는 명령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골반 저근육 운동, 이걸 개겔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방광과 요도를 지탱해주는 근육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소변을 중간에 멈추듯이 항문과 질, 주변 근육을 조이는 겁니다. 5초 동안 조였다가 5초 동안 풀고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시면 됩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비뇨부인과 연구팀이 골반 저근육 운동 효과를 검증했는데요. 12주간 꾸준히 한 그룹이 야간뇨 빈도가 평균 2.3회에서 0.8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무려 65% 감소입니다. 그리고 방광 용량도 평균 287ml에서 418ml로 증가했어요. 근육이 강해지니까 소변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한영자 어르신께 이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어렵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조이는 건지 감이 안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소변 볼 때 중간에 멈춰보세요. 그때 쓰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그 느낌을 기억하셨다가 평소에도 그렇게 조이면 돼요. 네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약물 복용 시간 조정과 카페인 제한입니다. 고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약을 드시는 분들 반드시 아침에 드세요.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복용하시면 약 효과가 낮 시간에 나타나서 저녁 6시쯤이면 거의 사라집니다. 그럼 밤에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윤정희 어르신이 약 복용 시간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꾸고 나서 야간뇨가 5번에서 1번으로 확 줄었습니다. 혈압 조절은 똑같이 잘 되면서 야간뇨만 사라진 거예요. 약 성분은 똑같은데 시간만 바꾼 건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카페인 제한도 중요합니다.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카페인이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오후 2시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드시지 마세요. 특히 저녁에 커피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밤에 소변도 많아지고 잠도 안 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외인 게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크 초콜릿 50G에 약 40mg의 카페인이 있어요. 저녁에 간식으로 초콜릿 드시는 분들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신 저녁 간식으로는 바나나나 삶은 계란이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되고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야간 저혈당을 막아줍니다. 5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방광 훈련입니다. 이건 좀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낮 시간에 소변이 마려울 때 조금만 참아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5분만 참으세요. 5분 참았다가 화장실 가시고 다음에는 10분 참아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목표는 낮 시간에 3, 4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거예요. 지금 1, 2시간마다 가신다면 방광이 너무 예민해진 겁니다. 조금만 차도 금방 보고 싶어지는 거죠. 방광 훈련을 하면 방광 용량이 늘어나고 참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하버드 의대 비뇨의학과에서 방광 훈련 프로그램을 8주간 진행했더니 참가자들의 방광 용량이 평균 34% 증가했고 야간요 빈도도 58% 감소했다고 합니다. 최동현 어르신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힘들다고 하셨어요. 참는 게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셨대요. 예전에는 1시간만 지나도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2, 3시간은 거뜬하다고요. 밤에도 덜 깨게 되었고요. 6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수면 환경 최적화입니다. 침실 온도를 18,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럼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서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뇌가 깊은 잠에 빠져야 방광 신호를 무시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잠자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게 좋아요. 척추가 바르게 정렬되어야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야간요가 더 심해집니다. 7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과 양 조절입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오후 7시 전에 끝내세요. 자기 3,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가 다 되고 위장이 비워진 상태로 주무실 수 있어요. 위장에 음식이 있으면 소화하느라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고 그럼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서 노폐물이 제대로 안 걸러집니다. 그러면 밤중에 신장이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량도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3, 4, 3 비율로 드세요.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하느라 몸이 쉬지 못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 고기나 생선 같은 거 저녁에 많이 드시면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이완 기법입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코르티솔이 많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야간요도 심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같은 거 다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세요. 심호흡도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내쉬세요. 이걸 4-7, 8호흡법이라고 하는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10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옵니다. UCLA 의대 통합의학센터 연구팀이 명상과 호흡법의 효과를 검증했는데요. 8주간 매일 명상을 한 그룹이 수면의 질이 2.7배 개선되었고 야간요 빈도도 평균 1.8에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지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8가지 해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기 전 꿀과 아몬드. 둘째, 물 마시기 타이밍. 셋째, 하지거상법과 골반저 근육 운동. 넷째, 약물 복용 시간 조정. 다섯째, 방광 훈련. 여섯째, 수면 환경 최적화. 일곱째, 저녁 식사 조절. 여덟째, 스트레스 관리. 이 8가지를 다 실천하시면 야간요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루 일과에 넣어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침 7시 일어나서 먼저 물 1컵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로 200ml 정도. 이게 장을 깨워주고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세요. 아침은 든든하게 드셔야 합니다. 밥 1공기, 국, 반찬 골고루, 단백질도 충분히 드세요. 계란이나 두부, 생선 같은 거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 3시간 동안 물 500ml를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에요. 30분마다 한두 모금씩 이렇게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그럼
오전 시간 동안 몸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히 채워집니다. 점심 12시, 점심 식사는 아침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셔도 됩니다.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니까요. 국물 음식도 점심에는 괜찮습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드셔도 되고요. 점심 식사 후부터 저녁 6시 전까지 이 시간대에도 똑같이 물 500ml를 나눠서 드세요. 오후 3, 4시쯤에는 간식으로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세요. 밥 한 공기, 나물 반찬, 구이 반찬 위주로. 국물 음식은 빼세요. 찌개나 국 대신에 나물이나 구이, 반찬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과일도 저녁엔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물을 입에 대지 마세요. 저녁 7시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소화도 도와주고 다리에 고인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각성되어서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저녁 8시 골반저 근육 운동을 하세요. 5초 조였다 5초 풀고 10번 반복. 소파나 침대에 편하게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TV 보시면서 해도 돼요. 저녁 9시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블루라이트 차단 시작입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4, 7, 8 호흡법을 10번 정도 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녁 9시 30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쌓아서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30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핸드폰은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호흡만 하세요.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이때 순환됩니다. 저녁 10시 30분 후에 다리를 내리시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이때 소변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침대에 누우시기 직전에 꿀 한 스푼을 떠서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이세요. 물 없이 그냥 녹이는 겁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아몬드 7알을 함께 씹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주무세요.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온도는 18, 20도로 맞추시고요. 이 루틴대로 하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이 루틴을 딱 2주 실천하셨어요. 그랬더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확 줄었습니다. 가끔은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는 날도 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개운하고 몸도 가볍고 낮에 졸음도 안 쏟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영호 어르신도 꿀과 아몬드를 드시고 저녁 과일을 끊고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신 지 한 달 만에 야간뇨가 3번에서 1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혈당 조절도 더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간 저혈당이 사라지니까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안 내뿜고 그래서 아침 혈당도 안정된 겁니다. 박정숙 어르신은 하지거상법과 골반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다리 부종도 많이 좋아지셨고 야간뇨도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저녁에 다리를 올리고 나면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데 그걸 자기 전에 다 해결하니까 밤에 편안하게 주무신대요. 최동현 어르신은 방광훈련을 열심히 하셨어요. 처음엔 5분도 참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3시간도 거뜬하다고 하셨습니다. 방광 용량이 늘어나니까 밤에도 덜 깨게 되었고요. 낮에도 화장실 걱정 없이 일하실 수 있게 되었대요. 윤정희 어르신은 약 복용 시간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꾸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야간뇨가 5번에서 1번으로 확 줄었습니다. 혈압 조절은 똑같이 잘 되면서 야간뇨만 사라진 거예요. 한영자 어르신은 골반저 근육 운동을 매일 3번씩 하셨어요. 12주 후에 검사해보니 방광 용량이 278ml에서 392ml로 늘었습니다. 요실금도 많이 좋아지셨고 밤에도 덜 깨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시면 비뇨의학과에서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알파 차단제나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 같은 약을 드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소변 줄기를 보세요. 소변이 가늘게 나오고 힘을 줘야 나오고 다 보고 나서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 이런 잔뇨감이 있으면 전립선 문제입니다. 반대로 소변 줄기는 괜찮은데 양 자체가 많다,
밤에 한번 화장실 가면 한참 동안 소변을 본다. 이러시면 전립선이 아니라 호르몬이나 내과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당뇨 환자도 꿀을 먹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오히려 야간 저혈당을 막아주기 때문에 소량은 도움이 됩니다. 꿀의 혈당 지수는 55로 설탕 68보다 낮아요. 한 스푼 정도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간에 필요한 당분을 공급해 줍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도 하루 30지 정도의 당분은 필요합니다. 다만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복용 후 아침 공복 혈당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꿀 한 스푼 정도는 혈당에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세 번째, 배뇨일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종이 한 장 준비하시고요. 3일 동안 24시간 내내 소변 볼 때마다 시간하고 양을 적으시면 됩니다. 양은 종이컵으로 재시면 되는데 종이컵 한 컵이 대략 180ml예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에 종이컵 한 컵 정도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밤에도 깰 때마다 적으셔야 해요. 새벽 2시에 깨서 종이컵 한 컵, 새벽 4시에 또 종이컵 한 컵 이런 식으로요. 이걸 3일 동안 기록하시면 본인이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보는지 밤에 소변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지를 가지고 병원 가시면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코를 심하게 고는데 이것도 야간뇨와 관련이 있나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심장이 놀라요. 그럼 심장에서 심박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AMP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건 항이뇨 호르몬하고 정반대로 작용해요. 물을 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한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양압기 CPAP 착용하시면 코골이도 좋아지고 야간뇨도 확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얼마나 실천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셨고 이영호 어르신은 2주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확실한 개선을 위해서는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효과가 지속되거든요. 여섯 번째, 모든 방법을 다 해야 하나요? 아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은 꿀과 아몬드, 물 마시기 타이밍, 하지 거상법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하셔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추가로 하시면 더 좋은 거고요. 일곱 번째,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나빠졌는데 회복이 가능한가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초기 단계라면 어느 정도 회복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김순자 어르신의 사구체 여과율이 58%에서 64%로 올라갔어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6%나 개선된 겁니다. 이 정도만 유지하셔도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의사와 상의 없이 시간을 바꿔도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어떤 약은 아침에 먹어야 하고 어떤 약은 저녁에 먹어야 합니다. 혈압약을 임의로 시간 바꾸시면 혈압 조절이 안 될 수 있어요. 주치의께 말씀드리고 함께 결정하세요. 아홉 번째, 꿀 대신 다른 걸 먹어도 되나요? 꿀이 가장 좋지만 꿀 알레르기가 있거나 정말 싫으신 분들은 대추나 건포도를 드셔도 됩니다. 대추 2알이나 건포도 10알 정도가 꿀 한 스푼과 비슷한 당분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꿀만큼 빠르게 흡수되지는 않아요. 열 번째, 낮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물 1리터로 충분한가요? 활동량이 많으시면 1.5리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역시 낮 시간에만 드세요. 오전에 600ml, 오후에 600ml, 저녁 6시 전에 300ml 이렇게 나눠 드시면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드셔도 되지만 저녁 6시 이후는 무조건 금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기 전 꿀 한 스푼으로 야간 저혈당을 막고 깊은 수면을 확보하세요. 뇌가 깊은 잠에 빠져야 신장도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중단하고
낮 시간에 500ml씩 2번 나눠 마시세요.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셋째, 신장은 밤에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방치하면 만성 신부전으로 갈 수 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야간뇨를 제대로 관리한 그룹은 5년 후 신장 기능이 평균 12% 개선되었지만 방치한 그룹은 평균 23% 악화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35%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밤에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고 낮에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세요. 여러분의 신장도 살리고 심장도 지키고 뇌도 보호하는 이 방법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밝아지셨더라고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1번 이하로 확 줄었고 가끔은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는 날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낮에 졸음이 안 쏟아지니까 활동량도 늘어났대요. 산책도 다시 나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늘었다고요. 그러면서 혈당 조절도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헤모글로빈 A1C가 7.8%에서 6.4%로 떨어졌어요. 신장기능 검사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요. 김순자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동안 저는 나이 들면 당연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줄만 알았어요. 그게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만약 야간뇨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방치하셨다면 지금쯤 신장 기능이 더 나빠져서 투석을 준비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활력 있게 매일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별로 안 들고요. 꿀 한 병이면 한 달은 쓰실 수 있어요. 아몬드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다리 올리는 거, 물 마시는 시간 조절, 골반저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안 듭니다. 그냥 습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오늘 밤부터입니다. 오늘 저녁 6시 이후로 물 드시지 마시고 저녁 9시 30분에 다리 올리시고 자기 전에 꿀 한 스푼 드시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확실히 다를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야간뇨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옆에 알림 설정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께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 실천 또는 숫자 1 이렇게 간단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 다신 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같이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힘이 나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전 꿀 한 스푼과 아몬드 7알. 둘째, 저녁 6시 이후 물 금지, 낮 시간에만 1리터. 셋째, 자기 30분 전 하지 거상법. 넷째, 골반저 근육 운동 하루 3번. 다섯째, 약 복용 시간 조정. 여섯째, 저녁 식사 가볍게, 국물 음식 금지. 일곱째, 수면 환경 최적화. 여덟째, 스트레스 관리와 이완 기법. 이 8가지만 잘 지키시면 야간뇨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도 보호되고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집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손주들과 마음껏 놀아주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